엔드게임 이후 마블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말도 이젠 지겹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의 은퇴 이후, 아니 그냥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한 이후 마블 영화의 영웅들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마블 멀티버스 사가는 좋든 싫든 인종, 성별 등을 고려한 소수자를 존중하는 영웅들을 양산하고 있는 중이고, 케빈 파이기 등 마블의 중역들은 이 흐름을 고수하면서도 과거에 비해 다소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노력하고 있죠. 그런 시점에서 나온 영화, 또 한 번의 마블의 마지막 희망이라 불리는 영화 앤트맨 앤 와스프 퀸텀 매니아, 일명 앤트맨 3가 개봉했습니다. 지금까지 마블의 행보, 닥터 스트레인지와 토르, 블랙팬서의 솔로 무비가 모두 전멸한 이유 걱정도 되지만 감개무량한 부분이 있는 앤트맨 시리즈입니다. 어벤져스 멤버들 중 가장 돌던 앤트맨이 이번 페이지 중 타노스에 해당하는 메인 빌런 정복자 캉을 제일 처음 만나는 작품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화는 단순히 앤트맨의 후속작을 넘어서 앞으로 마블 영화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를 소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영화는 최근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나쁘게 말하자면 그 아쉬운 작품들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블의 악성가는 아니지만 이번 리뷰는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앤트맨 3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는 양자 영역에 갇힌 제닛 벤다인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제닛은 하늘에서 비행 물체가 불시착하는 것을 보고 조사에 나서며 불시착한 비행선이 있는 자리에서 양자 영역에 살고 있는 괴물들에게 습격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를 누군가가 도와주며 장면은 전환이 됩니다. 이어지는 것은 우리의 앤트맨 스콧 랭의 일상입니다. 엔드게임 이후 라스베가스에서 유명 인사가 된 스콧은 시민들에게 드디어 영웅으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시민들은 스컷을 보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점심도 사주고 베스킨라빈스에도 복직하게 됩니다. 아내인 와수 호프 벤다인 박사 역시 피입자와 관련된 회사를 설립하고 양자 역학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죠. 스컷은 이런 호프를 옆에서 잘 내조하며 누구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영웅으로서 꽤 잘 풀렸다고 보기 충분하죠. 예전에는 특히 대우가 시원찮은 앤트맨이었으니 팬들 입장에서는 뿌듯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 와중 스캇에게 어느 날 경찰로부터 딸 캐시가 수감되어 있다는 연락이 옵니다. 분립 이후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경찰이 내쫓아 골탕 먹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차를 손바닥 크기로 조그맣게 만든 것 같은데 정확히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와줬는지는 잘 묘사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스캇은 캐시에게 더 이상 위험한 일을 벌이지 말라고 훈계를 하고, 캐시는 그런 스캇에게 앤트맨으로서 다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반박하죠. 가벼운 갈등 뒤에 캐시는 스콧과 호프가 양자 영역에 갇혔을 당시 이를 구하기 위해 한 가지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양자 영역에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양자 역학 신호기를 발명한 것이죠. 이 사실이 드러나자 갑자기 제닛은 정색을 하며 이를 당장 멈추라 하지만 신호기는 스콧 가족을 모두 양자 영역으로 빨아들입니다. 여기서 스콧 일행이 도착한 양자 영역은 마치 스타워즈 세계관의 병균 미생물을 혼합한 듯한 장소로 표현됩니다. 이름이 양자 영역이면 곰벌레나 단세포보다는 원자 형태의 생명체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디자인상 이쪽이 보는 맛이 더 있다고 판단된다 봅니다. 양자 영역은 어쨌든 꽤 다채로운 생명체들이 세력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곳이며 정복자 캉은 이곳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였죠. 제닛이 양자 영역의 괴물들에게 습격당했을 당시 도와준 이가 바로 캉이었고, 제닛은 그런 캉을 도와 비행선을 고치지만 그 속내를 알아채고 핌 입자로 동력원을 엄청난 기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에 분노한 캉은 과학기술로 양자 영역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어 기회를 노리다 사라진 제닛을 데려온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스콧 캐시는 캉에게 붙잡히고 앤트맨 1에 등장했던 빌런 데런 크로스가 일명 모독으로 다시 태어난 것도 밝혀지죠. 이후 스콧은 동력원 안 가능성의 세계에서 몸이 무한히 늘어나는 경험을 하는 등 몇 번의 위기를 겪지만 결국 캉을 쓰러뜨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일단 영화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사건의 진행이 설명만 장황하고 연결되는 부분 없이 모두 따로 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작품이 흘러가는 과정 중에서 일단 그렇다니까 받아들여식이 아닌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초반 캐시가 언제 그렇게 똑똑해져서 양자 영역 신호기를 발명했는지를 설명해주지 않은 것이 꽤 불편했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양자 영역에 들어간 이후 제닛이 나오는 장면은 모두 해계하기 짝이 없어서 보는 내내 고역이었습니다. 제닛은 이번 영화에서 꽤 중역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멍청한 캐릭터이자 도통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로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충격적이었던 것은 캉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이유인데 캉과 함께했던 기억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그냥 잊고 지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굳이 영웅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시간이 있을 때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요? 저는 제닛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타노스였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만약에 헐크가 타노스의 존재에 겁을 먹고 알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합이나 계획을 꾸릴 새도 없이 엄청난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마도 영웅들이 모일 새도 없이 지구에서는 게임이 끝났겠죠. 이런 엄청난 판단력을 가진 제닛은 양자 영역에서 칸과 싸우기 위해 반란군의 리더로 활약했던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제닛이 양자 영역에서 어떤 위치인지 정말 모호하게 그려집니다. 반란군 대장으로서 칸과 맞서 싸우던 제닛은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또 누군가는 굉장히 그리운 전우를 보듯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런 장면들이나 인물은 어드벤처 영화에서 관습적으로 몇 번 본 것 같기는 한데 머리를 비우고 받아들이면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만 곱씹어 본다면 의문투성이인 점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는 유머들도 전작에 비해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전작들의 앤트맨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마치 시트콤을 보는 듯한 가벼운 유머 코드가 줄을 이뤘다면 이번 작품에서의 유머는 잘 터지지도 않으며 특히 갑작스럽게 등장한 크라일라와 제닛, 행크 간의 성적인 농담은 불쾌할 수준이었습니다. 크라일라는 국내에서는 사랑의 블랙홀과 고스트버스터즈로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대배우인 빌 머레이가 연기를 하는데 이름값에 비해 허무하게 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앤트맨에서 보여주는 양자 영역은 이처럼 준수한 CG로 그럴듯한 거치레를 하고 있지만 그 내면 자체를 이루는 밀도는 얄팍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화의 부제에서도 보여지듯이 제닛이 겪었던 양자 영역을 깊숙이 다룰 것처럼 보여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빈 껍데기였다는 인상이 강하게 됩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은 양자 영역 세계를 처음 선보이는 만큼 제닛이 활약했던 그 과도기 또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정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 캉에 대해 얘기하자면 캉 자체는 확실히 준수하게 나온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또한 예상한 것보다 유치하지 않았고 일단 조나단 메이저스의 연기 자체가 꽤나 훌륭합니다. 캉의 능력 자체는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으나 배우의 발성이 뛰어나 기압으로 타격감이 생기는 특이한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시종일관 웃음기를 뺀 캉은 다시금 복수를 계획하는 엄중한 모습에서 가볍지 않은 위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나단 메이저스의 연기가 이번 앤트맨 3에서 몇 안 되는 좋은 부분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캉에게 어떤 능력을 부여하고 얼마나 압도적인 모습으로 그리냐에 따라 충분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앤트맨 3에서는 전반적인 연기 톤이 작품과 맞지 않아 캐릭터의 매력이 충분히 살지 못합니다. 초중반까지는 분량이 충분치 못하며 마지막 그나마 뭔가 능력을 보여주려고 할 때는 갑자기 등장한 양자 영역 개미떼한테 당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뒤에 다시 돌아온 캉이 스콧이 있는 세계로 돌아가려 할 때는 설마 여기서 앤트맨과 와스프가 양자 영역에 갇히고 캉만이 돌아가는 절망적인 전개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품었지만 그런 제 기대와는 달리 바로 캉은 동력원에 빨려 들어가 사라지는 허망한 최후를 보여줍니다. 물론 앤트맨과 와스프는 캐시의 양자 영역 신호기 덕분에 완벽하게 안전히 집으로 돌아가죠. 저는 개그 장면도 아니고 무언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이 장면을 보고
본 영화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일단 캉을 제대로 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장면들이 연속으로 등장한 것은 과도하게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을 맞추기 위해 가장 평탄하고 쉬운 진행을 선택했고, 오히려 그런 고민 없는 진행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악수가 된 것이죠. 이는 특히 앤트맨 3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나온 모든 마블 영화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멀티버스 사가에 나온 대부분의 영화는 등장인물과 배경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이야기의 토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동일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완전히 최악인 장면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공력원 안에서 스콧의 모든 가능성들이 딸을 구하기 위해 하나의 목적으로 힘을 합칠 때의 연출은 마치 개미탑을 보는 것 같아 앤트맨의 정체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딸 바보인 스콧의 정체성도 보여줬기에 꽤나 인상 깊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장면들에 조금 더 힘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앤트맨 3, 앤트맨 앤 와스프 퀸텀 매니아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리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알람 설정은 채널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